어느새 12월,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시간이 됐네요. 각 방송사마다 연말 시상식을 하듯 북튜버로서 2019년 올 한 해 서점가를 뜨겁게 달궜던 베스트셀러를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올해 서점가를 뜨겁게 달군 최대 이슈는 유튜브였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소개된 책들이 곧바로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르는 등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김미경 TV에서 소개된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은 방송이 나간 후 일주일간 판매량이 전주에 비해 5,360%나 증가했다고 하네요. 채널의 주 구독자층에 따라 도서의 구매자층이 변화된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하는데 부럽네요. 또 아이돌이 읽거나 방송 또는 SNS를 통해 언급한 책들이 줄줄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아이돌셀러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방탄이나 강다니엘 등이 대표적이죠. 특히 방탄의 RM은 책 읽는 아이돌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아이돌을 비롯해 연예인들이 침체됐던 출판시장의 새로운 활력소로 인식됐던 한 해였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019년 최고의 사랑을 받았던 베스트셀러 10권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0위는 다니엘 콜의 봉제 인형 살인사건입니다. 2016년 4월 런던 도서전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소설로 저자 다니엘 콜의 데뷔작이기도 하죠. 신체의 6부위를 바늘과 실로 꿰매 이어붙인 살인사건이라는 섬뜩한 소재를 다루면서도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이었는데요. 생동감 있는 묘사, 입체적인 캐릭터, 치밀하고 절묘한 플롯,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긴장감 넘치는 구성으로 단숨에 읽게 만드는 흡입력을 갖고 있습니다. 2017년에 출간된 책임에도 SNS로 다시 주목받으며 역주행한 베스트셀러입니다. 10위 다니엘 콜의 봉제 인형 살인사건이 차지했고요. 9위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죽음입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장편 소설인데요. 소설의 내용은 죽음에 관한 장편 소설의 출간을 앞두고 있는 인기 추리 작가 가브리엘을 주인공으로 평소에 작업하는 비스트로로 향하던 그가 갑자기 아무 냄새도 맡을 수 없고 그래서 병원으로 향하는데 의사는 그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거울에 모습이 비치지 않을 뿐 아니라 창문에서 뛰어내려도 이상이 없습니다. 죽은 것이죠. 가브리엘은 자신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살인이라고 확신합니다. 다행히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매 리 씨를 만나게 되고 떠돌이 영혼이 된 가브리엘은 저승에서 영매 리 씨는 이승에서 각자의 수사를 해나가며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베르나르의 명성에 비해 조금은 약했던 작품임에도 그 위에 올랐네요. 죽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8위는 야쿠마로 가쿠의 돌이킬 수 없는 약속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그 대가를 치러야 할까? 한 번 죄를 지은 사람은 새 삶을 꿈꿀 수 없는 것일까 하는 궁극의 물음을 던지며 읽는 이의 목줄까지 죄어오는 일본의 베스트셀러 추리소설입니다. 주인공이 과거에 저지른 죄 그리고 15년 전에 했었던 약속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미스테리를 그린 야쿠마로 가쿠의 작품인데요. 과거의 삶을 버리고 평온한 삶을 살고 있는 무카이. 어느 날 버려버린 과거에서 도착한 한 통의 편지가 예전에 봉인한 기억을 되살립니다. 책 속에는 수많은 복선이 깔려 있는데요. 무심코 지나친 소품이나 에피소드가 의미 있는 연결고리가 되어주며 응징과 용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물음표를 던져줍니다. 이 책 역시 역주행한 책인데 올해 8위에 올랐네요. 7위는 김수연님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겸 글쟁이이자 그래픽 디자이너인 김수연의 일러스트 에세이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고민할 시간조차 없는 현대인들에게 나를 돌아보게 하는 책인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철저히 갑과 을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온전한 나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남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로 살기 위해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상처받지 말고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 말며 자신만의 문제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 나답게 살라고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100% 20살 안녕 20살 180의 작가 김수연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가 올해 7위를 차지했네요. 6위는 이몽택의 90년생이 온답니다. 조직에서는 신입사원으로 시장에서는 트렌드를 이끄는 주요 소비자로서의 90년대생을 이해할 수 있는 책인데요. 이 책에 담긴 여러 통계와 사례, 인터뷰에는 90년대생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알아듣기 힘든 줄임말을 남발하고 어설프고 맥락도 없는 이야기에 열광하며 회사와 제품에는 솔직함을 요구하고 조직의 구성원으로서든 소비자로서든 호구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꼰대질을 하는 기성세대나 자신을 호갱으로 대하는 기업을 외면하죠.
이 책을 통해 각 산업의 마케터는 새로운 고객을 이해하기 위한 툴과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업의 담당자는 본격적으로 기업에 입사하는 세대를 위한 실질적인 인사관리 가이드나 그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방안을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82년생 김지영도 많은 사랑을 받은 것처럼 앞으로 무슨 년생에 관련된 책이 꾸준히 출간될 거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네요. 6위 이몽택의 90년생이 온다였습니다. 5위는 야마구치 슈의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입니다. 철학과 현실 세계 얼마나 가깝다고 느끼시나요?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의 저자 야마구치 슈는 사람들이 철학을 쓸모없다 여기는 이유가 철학과 비즈니스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오히려 본질을 꿰뚫고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내는 철학적 사고법이야말로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부딪히는 주제인 사람, 조직, 사회, 사고 이 4가지 컨셉에 따라 비즈니스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50가지 철학 사상을 담은 이 책은 철학의 쓸모를 새롭게 조명하는 세상에서 가장 실용적인 철학 사용 설명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5위 야마구치 슈의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였습니다. 4위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제임스 클리어의 책이죠. 작년 말 미국에서 출간된 주목할 만한 습관 관련 서적입니다. 습관 설계에 도움이 될 내용들을 행동 변화의 4가지 법칙으로 정리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저자의 생생한 경험과 생물학, 뇌과학, 심리학의 최신 연구 결과를 집약해서 습관 하나로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노하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동과 목표를 원자처럼 작게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정도로 세세히 나눠보자는 의미로 책의 원제도 어토믹 하비츠라고 되어 있네요. 여태까지 들어왔던 단순히 작은 습관을 반복하라는 뻔한 이야기가 아닌 누구나 최소한의 노력으로 극적인 변화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이맘때쯤 읽기에도 좋을 책이 아닐까 싶네요. 4위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었습니다. 3위는 혜민 스님의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입니다. 작년 12월 출간 이후부터 베스트셀러 순위 안에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책으로 2019년 상반기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죠.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을 전하며 수많은 독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진 혜민 스님의 마음 돌봄 3부작의 완성편이라고 할 수 있는 책입니다. 책에서는 현대인들의 자기 소외에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데요.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서 마음의 평온과 쉼을 주는 책입니다. 3위 혜민 스님의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이었습니다. 2위는 최승필님의 공부머리 독서법입니다. 저도 작년 9월쯤에 리뷰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읽으면서 참 좋았다라는 기억이 많았던 그런 책입니다. 12년 동안 저자가 아이들과 함께 독서 논술 수업을 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집약했던 독서 교육 지침서입니다. 전국을 누비며 독서법 강연을 하는 전문가가 가정에서 실현 가능한 독서법만을 모아서 엮었는데요. 실제 사례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직접 효과를 본 독서법들이 알차게 채워져 있고요. 또 독서 교육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다양한 문제에 통쾌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매 장의 끄트머리에는 정보 페이지를 둬서 아이의 학년과 읽기 수준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14개의 독서법을 실었고요. 마지막 장 단기간에 언어 능력을 끌어올리는 법은 성인 독자도 실행해 볼 만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2위 공부머리 독서법 최승필님의 책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응원했던 책이었고요. 다음은 대망의 1위입니다. 1위는 출간 즉시 종합 1위를 기록했던 김영하의 여행의 이유입니다. 올해 1년 내내 정말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서 1위를 차지했네요. 꽤 오래전부터 여행에 대해 쓰고 싶었다던 저자가 처음 여행을 떠났던 순간부터 최근의 여행까지 자신의 모든 여행의 경험을 담아 써내려간 9개의 이야기로 풀어낸 산문집입니다. 집필을 위해 중국으로 떠났지만 입국을 거부당하고 추방당했던 일화를 시작으로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 목적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는 추방과 멀미, 일상과 가족,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와 피로로부터 도망치듯 떠난 여행에 관한 상처를 몽땅 흡수한 물건들로부터 달아나기, 즐겁고 유쾌하게만 보이는 예능 프로그램 알쓸신잡에 출연하면서 떠난 독특한 여행에 대한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여행 등의 이야기를 통해 그에게 여행은 어떤 의미인지, 왜 여행을 하는지, 오랜 시간 여행하면서 경험하고 생각해온 이야기들을 이 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위 김영하의 여행의 이유였습니다.
올 한 해를 종합해 볼 때 에세이가 여전히 강세였고요. 인문 교양서도 주목할 만했고 유명인들의 추천이 두드러졌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또 남과 여,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갈등 소재도 인기였네요. 올 한 해 동안 사랑받았던 이 여러 책들 중에 몇 권이나 읽으셨을까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마음이 가는 책 한 권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엄마의 책장이었습니다.